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요즘 인종차별에 대한 사건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바로 일리노이 주에서 에이지안을 대상으로 일어난 인종차별 사건입니다. 이 전세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고객들, 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종적인 모욕, 조롱을 하고 또 창피를 줄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인종차별을 공공연하게 장기간 계속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일리노이 주 검찰의 리사 메디건 총장이 이 회사를 연방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서버번 익스프레스라는 버스 회사인데 1년에 수만 명의 대학생들, 주로 이오바의 대학생 등을 실어 나르면서 차이나 등 에이지안계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모욕과 조롱을 계속했습니다. 주 검찰은 이 사태가 명백한 인종차별 행위이고 연방법과 일리노이 주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회사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영업 정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 주 검찰이 제소한 이 버스 회사의 에이지안에 대한 인종차별 사례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검찰이 제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에이지안에 대한 인종차별은 과연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번 익스프레스라는 버스 회사는 주로 University of Illinois 등 대학생들의 이동에 서비스를 하는 운송회사입니다. 이들이 광고를 이메일에 낸 것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귀하가 우리 버스에 타시게 되면 귀하는 차이나에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중국이 혼란스럽고 더럽다는 것을 우회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사정은 이런 광고 문구에 항의를 하는 에이지안계 학생들에게 너는 인간 쓰레기다 등의 저속한 용어로 오히려 욕을 퍼붓기도 하고, 한 학생에게는 Go back to your country and stay there 라고 폭언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원들에게 버스 할인 쿠폰을 나눠주면서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지 말아라 라는 지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장장 3년 동안 계속이 되어 오면서 이 소비자들의 신고가 50여 건에 이르게 되자 결국 주 검찰이 이번 주에 나서게 된 겁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런 행위는 명백한 위법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권법에 누구든지 인종, 출신국, 종교, 성별 등에 의해서 차별을 하면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법에도 일리노이 Human Rights Act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 검찰의 제소 내용은 민권 위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상 또는 처벌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별 한 건당 $10,000, 불공정, 기만 행위 한 건당 $5,000, 그리고 사기성 영업 행위에 한 건당 $5,0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리노이 Consumer Fraud Act라는 사기법이라는 것도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판촉용 비디오를 촬영을 했는데 이오바의 기숙사 부근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으면서 동양계들의 그 액센트 있는 서툰 영어를 흉내내면서 No English라고 조롱하는 모습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리사 메디건 총장은 39페이지짜리 소송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버스 회사의 행위는 악랄하고 또 일리노이 Civil Rights, Consumers Protection Law 등 수많은 법을 위반했다고 규탄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레이시즘이라는 것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세기부터 그러니까 건국 전부터 1960년 민권법이 생기기 전까지 온갖 법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차별이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권법이 생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아직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서도 벌써 20년이 가까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도 스타벅스에서 또 서버번 익스프레스에서 인종차별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불행한 역사를 보면은 우선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흑백 분리 정책, segregation이라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었고 2차 대전 당시에는 일본계 시민들을 억류한 internment camp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 불균형이라든가 고용차별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차별이 아직도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리고 에이시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미국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90년도에는 에이시안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없다 하는 금지법이 있었고 1882년에는 중국인 이민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1907년에는 일본인 여권 발행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시에는 말씀드린 악명 높은 소위 internment camps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계 시민은 모두 대통령의 법으로 수용소에 억류했는데 1942년부터 45년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이 됐었습니다. 이 에이시안계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은 아마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 버스 회사는 동양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면서도 이들의 영어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뉴욕주에 알 더마토라는 공화당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라디오 쇼에 나와서 에이시안들의 서툰 영어를 흉내내면서 조롱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때 제가 그의 뉴욕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할 말이 뭐냐고 비서가 묻길래 Just tell him to go to hell 이라고 제가 한마디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peak out, 할 말을 크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범적 소수계, 얌전하다는 것은 사실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번 일리노이주 검찰의 제소도 에이시안계 학생들의 꾸준한 불평 제기 50여 건이나 되는데 이것 덕분에 검찰이 겨우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쯤 한인 사회에서 스타벅스라든가 서버번 익스프레스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혼자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종 문제 이미 오래된 문제고 인종 문제는 앞으로도 더 오래 이어질 문제입니다. 이 미국의 인종 문제 법과 제도상으로는 이미 큰 개선을 이룩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부분이 문제인데 그것은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아직 숨어서 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 사악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대처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모르고 대처도 못하고 하면은 결국 언제나 우리는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4월 25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오전 트럼프 행정부가 다수의 무슬림 국가 출신들의 미입국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미입국을 막는 것이 국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가 심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하급심 법원들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행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행보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근거를 보완할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일단 다카를 재개해야 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잔디 베이츠 판사는
다카가 불법이라는 국토안보부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90일 동안 왜 다카가 불법인지 설명할 시간을 주겠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베이츠 판사는 이 기간에 국토안보부는 다카 신규 갱신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고 단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 내외는 어제 방미 일정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공식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도로 차를 몰아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알렉 미나시안이 범행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혐오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나시안은 10건의 1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미나시안은 지난 2014년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 인근에서 6명을 사살하고 13명을 부상당하게 한 뒤 자살한 엘리얼 로저를 최고의 신사라고 칭송하며 우리는 모든 차두와 스테이시를 타도할 것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마존이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이 배달할 물건을 차량 트렁크에 놓고 가는 서비스를 미 전역 37개 도시에서 시행하며 이를 위해 볼보, GM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차량 배달 서비스를 받으려면 스마트폰에서 아마존 키 앱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장내 신분 문제가 불안한 다카 수혜자 그룹 소속원들이 장학금 기금 모금과 연장 신청서 접수 운동 등을 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지역 다카 수혜자들은 최근 법원의 연장 신청 지지 판결이 있었으나 행정부의 90일 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주내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약 3만 6천 명의 다카 수혜자가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카고 선타임스 신문이 디지털 신문을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선타임스는 이번 주에 디지털 신문 구독료를 한 달에 $7 49센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주들이 신문사들의 경영난으로 한 도시 한 신문으로 변했습니다. 한 도시 두 신문을 유지하고 있는 시는 시카고, LA, 뉴욕 등 대도시들 뿐입니다. 로미오빌시의 잔 노박 시장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노박 시장은 단속될 당시에 경찰관에게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경찰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노박 시장이 음주운전으로 불안전한 운전을 했다고 교통 위반 티켓을 줬습니다. 그는 삼선 시장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36도.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밤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한밤중에 약한 비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42도. 금요일은 오전에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한때 비 소식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62도, 밤 최저 37도. 토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6도입니다.